안녕하세요.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시즌2 동맥질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혈관외과 의사 안영진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대한혈관외과학회에서 일반인 분들에게 올바른 동맥질환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기획 제작한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칠순을 앞둔 아버지께서 걷는 것이 불편해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서 진료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다림 끝에 진료를 받았는데 말초동맥 질환으로 보인다며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몸의 혈관에는 동맥과 정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급을 공급해주는 그런 혈관이고요. 정맥은 조직에서 사용되고 나온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말초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동맥만 망가지거나 손상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맥이 먹여 살리는 근육이나 장기, 괴사, 또 장기 부전,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흔히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힌 환자, 대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 또한 경동맥, 머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환자를 주로 진료하게 됩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그것을 우리가 하지동맥 질환이라 말하고, 이렇게 다리 동맥이 막히는 경우는 천천히 만성으로 점점 서서히 좁아지는 만성 동맥 질환이 있고요. 또한 혈전이나 이런 것이 어디선가 날아가서 다리 혈관을 막아버리는 급성 동맥 폐색이 있습니다. 흔히 접하게 되는 것은 만성 동맥 폐색증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만성 동맥 폐색증이라 하면 혈액 내에 있는 혈전이나 아니면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이런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서서히 동맥이 막혀가는, 그래서 죽상 동맥 경화증이 이런 만성 동맥 경화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 질환 중에 급성 동맥 폐색은 갑자기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나 그리고 감각 손실, 심한 경우 아주 갑작스러운 괴사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동맥 폐색이 됩니다. 이에 비해 만성 동맥 질환은 서서히 막혀가기 때문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하지 파행증이 되겠습니다. 하지 파행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혈관외과 학회에서 만드는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시즌2 동맥질환 편을 보고 계십니다. 네, 대동맥이라 하면 심장에서 나온 가장 큰 동맥이 되겠습니다. 대동맥이라는 것은 이게 심장이 있고요.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혈관을 우리가 대동맥이라 합니다. 이 대동맥에서 이런 머리로 가는 혈관들이 나오고요. 이 가슴 대동맥을 지나가면 여기 명치끝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복부 대동맥이 됩니다. 복부 대동맥에서 뭐 간이나 위장, 소장, 대장 여러 가지 장기로 이제 동맥 혈류를 공급하게 되죠. 이 대동맥이 쭉 내려오다가 이게 배꼽 정도 위치가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다리로 가는 혈관, 왼쪽 다리로 가는 혈관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 혈관을 우리가 장골동맥이라고 합니다. 이쪽 다리를 지나서 이런 동맥들이 점점 다리의 근육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동맥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동맥 질환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이 늘어나는 대동맥류가 있고요. 대동맥이 막히는 대동맥 폐색, 그리고 대동맥의 그 안에 있는 혈관이 쪼개지는 대동맥 박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어느 정도 대동맥과 왼쪽
혈류는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오른쪽에다 스텐트를 삽입하고 그래서 이 혈류를 다시 재개통해서 수술 없이 스텐트 치료만 가지고 치료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스텐트나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해야 될 대동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결국엔 스텐트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인조혈관을 대서 혈류를 재개통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 하죠. 중풍이라는 것은 뇌혈관에 사고가 나서 이런 반신불수나 마비가 오는 뇌혈관 사고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걸 우리가 뇌졸중이라 합니다. 뇌졸중에 크게 두 가지죠.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그런 뇌졸중이 있고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약 85%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동맥, 즉 목에 있는 경동맥에서 이런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약들이 좋아져서 약물요법으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그러한 치료법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심한 경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 즉 스텐트 요법이나 그러한 수술적 치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이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 65%나 70% 이상의 그러한 경동맥 폐색이 있는 경우 수술적이나 스텐트 치료에 적응이 되고요.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TIA,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증상, 쉽게 말해서 뭐 한 수분간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신을 살짝 잃거나 마비 증상이 왔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동맥 질환이 있을 때 적극적인 치료, 즉 수술적인 치료나 스텐트 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혈관 질환 올바로 알기 시즌 2 동맥 질환 첫 번째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앞서 이제 짧게 각 질환에 대한 소개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남은 15편의 이런 동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